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번대양입니다. 오늘 녹화 방송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죠. 반갑습니다. 국제사랑결에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인생은 실패다 영상이 참 공감이 많이 간다 라는 내용이 올라왔어요. 제가 최근에 맨 마지막에 했던 라이브죠. 맨 마지막이 맞나? 하여튼 최근에 했던 라이브인데 2주 전이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적게 했는지 몰랐습니다. 근데 거기에 공감이 돼가지고 5번 이상 읽어봤다고 하는 것 같아요. 내용 한번 읽어봅시다. 인생은 실패다 영상 참 공감이 많이 가네요. 그 영상 5번 이상은 돌려봤는데 거기 영상에서 완장님은 저를 말하나 봐요. 2번 큰 실패하고도 족같고 정신 나갈 것 같다 하면서 그걸 어렸을 때부터 겪은 사람은 존나 화가 많아지고 범죄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는데 레알 맞는 말 같습니다. 저도 원래 개호구 성격이라 착하고 호구짓 당해주니까 초등학생부터 성인 된 지금까지 가족 친지 거의 모든 주변인들한테 괴롭힘만 당하더군요. 그래서 원장님 말처럼 요즘 따라 저도 모르게 이 새끼 시비만 걸어봐 확 뭐 해버릴라니까 이런 생각만 오지게 들었습니다. 무출개일 탕핑 선동에 속아서 인생 좀 날려먹고 복지제도를 수상하게 잘하는 사람 디코 범단방에서 있으면서 헛짓도 했고 범단 사람과 대화한 걸 헛짓이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인생 존나 힘드네요. 패배자 인생 더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잘 모르겠고 무조건 버텨야 하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원장님은 무슨 이유로 인생을 사십니까? 저는 우선 답변은 달아줬어요. 근데 오늘 하려고 하는 내용은 이 내용은 아닙니다. 가보도록 합시다. 댓글은 이렇게 달았습니다. 무슨 이유로 사느냐라. 그냥 사는 거죠. 나이 먹어서 꿈 이야기하면 이상할지도 모르지만 저는 꿈을 쫓아서 삽니다. 원래 인생은 족같은 거입니다. 가끔 좋은 일이 생기기도 하지만 기본은 족같고 각박한 겁니다. 좋은 집안, 좋은 직업, 좋은 직장, 좋은 사람을 만나면 좋은 루트 궤도에 올라서 열심히만 살아도 되는 루틴으로 가는 거고, 그게 아니라 실패해서 꼬라박으면 탈선한 기차처럼 답 없는 루트로 가는 건데, 이미 틀어졌다고 해서 인생을 포기할 필요가 있습니까? 다음 궤도를 찾아야지. 저는 그 궤도를 꿈이라든가 목표라든가 이렇게 부르는 거고, 그냥 인생 자체가 실패나 좌절인데, 몇 개 실패했다고 해가지고 자살하고 죽고 포기하고 자포자기로 넘어가 버리고, 그거를 잘 이해를 못합니다. 씨발 뒤지라는 법 있냐고. 통박 굴려서 어떻게든 살아봐야 되는 거지. 제 평소 그 가치관이죠. 제 생각에는 이게 저도 실패를 많이 해봤고 좌절도 많이 해봤어요. 좌절하는 건 상관없어요. 좌절하는 건 상관이 없어. 예를 들면 너무 극심한 종류의 고통, 실패, 배신, 뭐 모욕, 뭐 비하, 뭐 무엇을 당했든 그런 거를 당했다고 해봅시다. 갑자기 건강이 이상해질 수도 있고 가족 배신이 나올 수도 있고 뭐 사업이 실패했을 수도 있고 이혼 당했을 수도 있고 뭐 아기가 알고 보니 뻐꾸기였을 수도 있고 뭐 자기 결혼 생활이 이게 결혼이 아니었고 퐁퐁이었단 걸 눈치챘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인생이란 건 꼬일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사람이라는 게 특이해요. 좋게 잘 풀리잖아요. 좋게 잘 풀리면은 좋게 잘 풀린 거는 그냥 뭐라고 해야 되지? 당연한 것처럼 느낍니다. 좋다고는 하지. 성공이라는 거를 그걸 기뻐하기는 해. 근데 어느새 당연해져요. 그 그렇게 행복하고 이 내 성공 자체가 기분 좋은 거라는 상태가 오래 가지 않아. 어느새 그 성공은 자기 인생이 돼버린다고. 근데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쾌감이 개쩔고 그런 건 아니야. 자기가 성공해서 안정적으로 살고 있는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근데 거기에서 떨어졌을 때는 뒤질 것 같습니다. 기분상으로 봤을 때 뒤질 것 같아. 뒤질 것 같기 때문에 사람은 충분히 절망할 수 있어요. 절망하고 좌절하고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뭐 지인한테 통수 맞았을 때 한 2년 정도는 사람을 보고 싶지가 않았어요. 최근의 배신이 아니라 그 전의 배신인데 모든 제가 알고 있는 지인, 가족, 친지 뭐든지 간에
그냥 상종을 하기 싫고 만나기도 싫고 새로운 인간관계를 쌓아나가기도 싫고 무슨 직장에 나가기도 싫고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어. 사람 자체가 그냥 너무 싫어. 저는 원래 어렸을 때부터 사람을 별로 안 좋아하긴 했습니다만 이게 그렇다니까. 믿어보려고 하면은 통수치고 믿어보려고 하면 배신하고 믿어보려고 하면 족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안 믿는 게 사실은 좋아요. 안 믿는 게 좋은데 사람이라는 게 또 그럴 수가 있나. 인간인데 인간은 인 자체가 아니라 인이 아니라 인간이라고. 원숭이기 때문에 원숭이 무리 안에서 살 수밖에 없게 돼 있어. 뭐 자기가 뭐 산에 들어가서 자급자족 해가지고 먹고 살 수 있냐고. 그러기 어렵잖아. 그렇게 되는 사람도 없고 그렇게 갈 수 있는 산이 존재하지도 않아. 그런 여건이 돼야지 들어갈 거 아니야. 자기 건강 상태라든가 뭐든지 돼야지, 먹고 살 수는 있어야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런 여건이 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좌절할 수 있어요. 좌절해 있는 상태를 좌절하지 말아라고 이야기는 할 수 없어. 근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는 할 수 있어요. 그 좌절을 했어. 좌절을 한 사람은 이제 몇 년간 사람을 보기도 싫을 수도 있고 진짜 진이 다 빠지고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경험해봤으니까 그건 알아요. 이 좌절한 상태에서 벗어나는 건 어떻게 하냐 이거야. 잘 안 벗어나지잖아. 잘 안 벗어나지고 이제 나중에 그게 좌절해서 사람이랑 단절하고 살고 이게 익숙해지면은 다시 사회로 돌아가는 것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뭐 경력도 끊겼을 수가 있고 뭐 직업도 꼬로말 수가 있고 뭐 취업 시장도 개쓰레기일 수도 있고 뭔지 모르겠지만 뭐 이제 자기가 어떤 칩거에 가까운 어떤 좌절을 뭐 분노를 아니면 열패감을 아니면 건강을 이렇게 회복해 나가기 위해서 아니면 분노를 삭히기 위해서 어떤 자기의 감정선의 평형을 되찾기 위해서 시간을 허비한단 말이에요. 그 허비한 시간을 저는 좌절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 좌절에서 이제 벗어나려고 하면은 이제 페미들 이야기하는 경력 단절처럼 다시 궤도로 들어가기가 어려워. 나는 탈선한 기차인데 다시 궤도로 들어가려고 하면은 이제 어려워졌다고. 너무 많이 벗어나 있어. 그래서 근데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건 그거예요. 좌절을 저는 해서 시간 낭비도 존나 많이 해봤다고. 존나 많이 해봤는데 그 낭비가 나중에 가면 아깝단 말입니다. 그러면 빨리 돌아갈 수 있으면 빨리 돌아갈 수 있을수록 더 좋잖아. 그리고 자기의 통수 당한 거를 빨리 잊어버리고 빨리 자기가 인생을 꾸릴 수 있는 생산적인 루틴으로 들어갈 수 있으면 더 좋잖아. 저는 항상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가족과의 문제잖아요. 가족과의 문제면 가족과 분리되세요. 예를 들면 가족이 나를 괴롭히거나 통수 쳤어. 그리고 그 분노가 도저히 사겨지지가 않아. 그러면 그 가족을 떠나야 돼요. 물리적으로 뭐라고 하던데?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죠. 눈에서 멀어져야 돼요. 이 생활 공간 내에 그 사람을 생각할 수 있는 거리 내에 그런 게 있으면 안 돼. 그리고 자기 주변에 있는 물건 중에 그 사람을 떠올리게 할 그런 것들이 있으면 안 돼. 거기다 좋은 게 무엇이냐? 이제 뭐 직장을 만약에 그만뒀다면 다른 직장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아예 생판 나를 아예 모르는 대로 제2의 인생처럼 차라리 그게 나아. 왜냐 나를 알고 있고 내가 경험하고 있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의 주변의 시선 이런 게 인간이기 때문에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리를 떠야 돼요. 가족이 문제다? 그러면 가족에서 떠나고 아니면 내가 여기서 고향에서 사업을 했는데 실패했다? 그러면 고향을 떠나야 돼. 생판 타지로 나가서 이제 알바든 뭐 직장이든 일용직이든 뭐든 상관없습니다. 다른 사람이랑 엮여가지고 완전히 생판 남이랑 엮여서 내 인생 내 커리어를
처음부터 다시 쌓아나갈 수 있는 데에서 뉴 스타트를 하는 게 무조건 좋아요. 그게 기존에 쌓아놨던 어떤 생활 기반이든 뭐 월세든 뭐 전세든 뭐 이런 거들을 버리고 가는 거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만 아니에요. 떨어지는 게 무조건 낫습니다. 그게 자기 머리가 그 브레인 워싱이 돼요. 세뇌가 되는 게 아니라 뇌가 씻어져. 뇌에 더럽고 꾸질꾸질하고 자기 증오, 분노, 막 천불 나는 것들 그런 종류 뭐 피해의식이라든가 엄마가 나한테 뭐 했었다, 아빠가 나한테 뭐 했었다, 형이 나한테 뭐 했었다, 동생이 나한테 뭐 했었다, 뭐 그런 뭐 아니면 뭐 회사 그 상사가 나한테 뭐 했었다, 아니면 내가 그때 그것만 안 했더라면 이런 종류의 온갖 잡념들 있지 않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그 잡념이 씻어져요. 잡념을 벗어나야 돼. 그래서 제 생각은 그거예요. 본인이 지금 어떤 분노나 어떤 격정, 스트레스, 이 자기가 어떤 열중하고 싶었던, 평소에 열중하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건 그렇게 돼 있거든. 내가 코딩을 잘한다? 그러면 코딩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도박을 잘한다? 그러면 도박을 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도박장에 들어가는 애들은 내가 도박을 잘한다고 믿어버리면 이제 인생 조지는 거죠. 거기 판 자체가 패배하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뭐 예를 들면 사기를 잘한다? 그러면 사기꾼이 돼버려요. 이 존나 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그 초장에 버릇을 잘 들여야 되는 게 그거예요. 어렸을 때 싸가지가 그 아직 파릇파릇할 때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느냐가 존나 중요한 거야. 거기에서 재미를 느껴버리면 큰일 나니까. 예를 들면 자기가 도둑질을 했어요. 근데 도둑질을 했는데 이익을 봐버렸어. 이익을 봤는데 들키지도 않았어. 별 리스크도 없어. 죄책감도 덜해. 뭐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해봐. 뭐 그러면 이제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는 거예요. 왜냐? 자기는 그걸 잘하거든. 브레이킹 배드라는 미국 드라마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인공 캐릭터는 마약을 팔아요. 마약을 파는데 처음에는 그냥 뭐 돈이 필요해가지고 시작하는 정도 루틴이라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그걸 잘 파는 거야. 자기가 그걸 잘하는 거야. 그러니까 눈이 돌아가 버린다고. 그게 자기 업이고 나는 이거 말고 잘하는 게 없는데라고 굴러간다고. 인간이라는 본성을 생각하셔야 돼요. 사람이라는 건 자기가 잘하는 걸 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그 길을 잘 들여야 되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보통 모든 사람이 자기 잘하는 게 있어. 뭐 운동선수는 나는 야구 빠따를 잘 휘두르는 것 같은데 나는 공을 잘 던지는 것 같은데 아니면 장사하는 사람은 나는 손님이 단골이 되기를 잘하는 것 같은데 나는 뭐 수리점을 하고 있으면 나는 남들이 못 고치는 거 잘 고치는 것 같은데 나는 남들보다 더 빠르게 수리하는 것 같은데 이런 온갖 종류의 자기 긍정을 할 수 있는 내가 잘하는 거에 대한 어떤 감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열중하면은 보통 돈이 되는 루트로 그 업을 삼아가지고 하긴 하죠. 근데 이제 잡념에 빠진 사람은 저같이 어떤 좌절을 했다거나 아니면 이 게시글을 쓴 사람처럼 어떤 분노에 빠졌다거나 그게 웃긴 거예요. 이렇게 분노에 빠져 있을 때 다른 화날 만한 내용에 그 집착하기가 쉽습니다. 제가 경험해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온라인에 어떤 설거지론이라든가 페미에 대한 분노라든가 그거에 대해서 제가 엄청나게 화를 냈었어요. 제 방송 컨텐츠 자체가 그거니까. 근데 지금 와서 돌아보면은 제가 무릎을 다쳐가지고 3년 못 걸어 다니지 않았어도 그만큼 화를 냈을까를 생각하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 페미가 화낼 만한 요소가 없다는 게 아니라 제가 분노할 만한 상황이었어. 분노할 만한 상황인데 제가 원래 열중할 수 있었던 뭐 게임 개발이든 코딩이든 이런 종류 제가 잘한다고 생각했던 종류의 것들 거기로 커리어를 쌓던 앱을 만들어 놓던 사이트를 만들어 놓던 포트폴리오를 정리해 놓던 외주를 하던 제가 할 수 있는 그 커버리지는 있었단 말이야. 근데 왜 그 페미 까는 거에
그 열주겠느냐. 나 거의 뭐 저는 전업으로 했잖아. 그 유튜브도 거의 전업 스타일로 했잖아요. 거의 뭐 매일 했으니까. 매일 영상 하나에 편집 하나 만드는데 9시간씩 걸립니다. 그리고 방송 3시간. 그럼 12시간이잖아. 하루에 12시간 정도씩 매일 했다고. 왜 그 정도로 했을까? 제가 분노할 만한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 속에 다른 제 개인사적인 번뇌가 강하게 들어있고 그 분노를 표출하고 싶었던 거인 것 같아, 제 생각에는. 근데 분노라는 게 표출을 강하게 하면은 자기 인생 절 나가는 탈조선 국결 티켓을 잃어버리는 어떤 범법으로 넘어가기가 쉽잖아. 어떤 폭력이라든가 뭐 범죄라든가 이런 걸로 그 격앙돼서 우발적으로 이런 식으로 넘어가기가 쉽잖아요. 근데 저는 그 우발적인 그 분노 표출보다는 이제 유튜브라는 걸로 채널을 키우는 쪽에 몰두하게 됐었던 것 같아. 그리고 잘했고 초반에 잘했잖아. 이제 검열 당하기 전에요. 그런 거를 생각하면은 이제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제 생각에는. 제가 제 개인사가 존나 꼬였다고 해서 페미를 욕했다고 해서 뭐 페미는 욕을 안 먹을 애들인데 먹은 것은 아니야. 먹을 만한 애들은 맞았어요. 먹을 만한 애들은 맞았어. 욕 먹을 만하니까 먹은 거야. 근데 다만 제가 지금 와서 조금 후회되는 거는 제가 요새 스탠스도 그렇잖아. 방송을 전업 풀타임으로 하는 것보단 내 인생 밥벌이를 먼저 좀 챙겨놓고 분노할 걸. 내가 멍청한 데 됐다. 내가 밥벌이를 이제 마련해놓고 유튜브를 했다면 이제 다슬람님이나 이런 사람처럼 방송 자기 본업은 본업대로 하고 방송은 방송 서브로 해가지고 더 균형감 있게 장기적으로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게 아쉬움이 좀 있는 거지. 돈도 좀 더 저축이 됐을 수도 있고요. 그런 이제 이 분노에 몰두하게 되면은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중심을 잃어버려요. 자기 인생 밥벌이도 밥벌이대로 하고 경력도 경력대로 쌓고 기술도 기술대로 쌓으면서 분노할 수도 있잖아. 물론 비율상으로 비율이 좀 떨어집니다만 나중에 돌아와서 봤을 때 자기 인생의 어떤 점수를 매긴다고 생각했을 때 뭐가 점수가 높아요? 무조건 자기 인생도 잘 챙겨가는 게 높지. 자기 인생은 꼬라박든 뭐든 내 던져버리고 분노만 하는 게 나으냐? 그렇지는 않다고. 물론 제가 그 분노에 휩싸인 상태로 한 방송이 많은 마교도 분들의 어떤 정신에 힐링이 됐던 부분도 있고 웃음도 좀 드린 게 있고 어떤 이제 한국 사회에서 어떤 방송도 그런 이야기를 안 해주는 타이밍에서 그 인생을 지지해주는 어떤 하나의 가치관 중심을 잡는데 도움은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오만한지도 몰라요. 근데 우선은 저는 도움이 됐다고 생각해. 어떤 분들은 그 도움이 됐다고 직접 이야기를 하시기도 하니까.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어떤 그 분노라는 게 찍어 누르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분노해도 됩니다. 분노해도 돼요. 이제 근데 분노해도 되는데 항상 머릿속에 기준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마교 교리 중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애기를 죽이지 마라, 소원을 번성해라, 수신제가 지국 평천하 순으로 해라. 여기서 이제 기준으로 잡아야 될 건 무엇이냐? 손해를 보지 말아요. 마교 교리에 있죠. 제가 매번 말씀드렸죠. 남이 나를 지배하게 두지도 말고 반대로 내 감정, 내 분노가 나를 지배해가지고 나를 전락하게 두지도 마라 이거예요. 분노가 내가 오늘 1000이라는 분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1000이라는 분노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사람을 다 때려 죽여버리고 싶고 무슨 짓이든 저지를 것 같은 미치광이 같은 기분이야. 예를 들면 그렇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 상태에서 이 사람이 분노를 해소하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을 거라고. 온라인 게시판에 악플을 쓸 수도 있고 딸딸이를 칠 수도 있으며 도끼 가져와가지고 근처에 있는 나무를 찍을 수도 있고 뭐
헬스장에 갈 수도 있으며 달리기를 할 수도 있고 술 먹고 악질을 수도 있고 뭐 온갖 종류의 것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쵸? 그래서 그 천의 분노 상태에서 500이나 300 정도로 내려와야 자기의 어떤 정신 상태를 정상화 시켜놔야 이 사람이 그 분노가 쌓이기 전의 상태처럼 일상생활이 가능해져요. 그걸 하기 위해서 분노의 행동을 하는 것 자체를 저는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나쁘다라고 생각하지도 않아. 그거는 필요해. 무슨 그거를 뭐 약을 먹어가지고 무슨 정신과 가서 기분 좋아지는 알딸딸해지는 약 먹어가지고 해소한다? 씨발 그렇게 안 돼요. 병신이 나되지. 정신적으로 약물에 그 의존하게 돼가지고 병신이 나되지. 절대로 정상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분노를 해소하는 게 방법이 여러 개가 있어요. 어떤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승질을 진짜로 내는 거야. 근데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승질을 냈는데 해소가 되는 경우가 있고 승질을 냈더니 더 화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그 자기가 그 자기의 어떤 그 정신 상태, 정신 건강을 생각해 보면은 내가 화를 내가지고 더 화를 내는 종류의 사람이 됐는지 아니면 화를 냈더니 좀 풀렸는지 그 두 개를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줄어드는 쪽으로 해야지. 자기가 화를 냈더니 화를 더 내는 종류로 뭐 신경이 발달한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분노를 못 참게 됐어. 그 상태를 유지할 수는 없잖아. 그렇게는 그 사고가 나니까 인생을 못 살게 되니까. 근데 자기가 분노를 했는데 해소가 됐어. 그리고 그게 범죄가 아니야. 그러면 해도 상관없어요. 예를 들면 뭐 자기 본가에 뭐 농장이 있어. 그럼 농장에 내려와가지고 개미 새끼들 다 밟아 죽여버리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분노가 예를 들면 풀렸다고 해봐. 개미 죽이는 게 뭐가 문제냐고. 쥐덫 만들어가지고 쥐 새끼 싹 죽여버리고 그게 자기의 어떤 분노 해소 방법이었다. 그게 뭐가 잘못이야. 아무것도 아니잖아. 개구리 있는데 밟아 죽여버리고 발로 차고 뭔 상관이냐고. 사람이 중요한 거지 동물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 동물권 애들은 개 헛소리 하지만 저는 항상 사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물권 그 버러지 새끼들이 시비 걸지 않는 장소에서만 하면 되잖아. 개구리 죽었는데 그 뭐지? 타이어가 찍어 누르고 간 건지 사람이 밟은 건지 어떻게 알아? 모르잖아. 개구리는 내년에 또 나옵니다. 시발. 한 사람이 뭐 개구리를 멸절을 시킬 수는 없어. 하여튼 자기의 어떤 분노를 해소시킬 수 있는 저 뭐지? 방식을 찾으면 돼요. 근데 저는 동물을 죽이는 쪽은 별로 추천을 안 합니다. 많은 그 과거 사례에서 동물을 죽여버릇 하는 사람이 이제 살생에 대해서 뭐라고 해야 되죠? 벽이 없어졌어. 선을 넘어버렸어. 살생에 대해서. 선을 넘었기 때문에 이제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폭력범죄 쪽으로 넘어가는 케이스가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그쪽은 별로 추천 안 하고 뭐 샌드백을 사가지고 샌드백을 치든지 아니면 뭐 격투기를 배워가지고 스파링 파트너를 패든지 뭐 방법은 여러 개 있잖아. 아니면은 뭐 전속력으로 인터벌 달리기 했다가 쉬었다 하는 인터벌 트레이닝을 해가지고 몸에 있는 체력을 싹 빼버리든지 뭔가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라고. 저 같은 경우에는 몇 가지 있었어요. 방송도 그 중에 하나였어요. 제 분노를 남한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분노에 대해서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그 분노가 좀 반감돼요. 이거는 거의 필수야. 인간이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분노에 의해서 헤어나올 수가 없다? 그냥 유튜브 라이브 켜놓고 아무 소리나 해요. 아무 소리나 해. 아니면 라이브를 아직 킬 수 있는 그 뭐지 구독자가 안 된다? 녹음 OBS 켜가지고 녹음해놓고 그냥 아무 말이나 해요. 그게 도움이 됩니다. 남이랑 직접 이야기하면 더 좋고 술 마시고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가 있으면 더 좋고 남이어도 상관없고 허공이어도 상관없고 온라인에 뭐 익명이어도 상관없어요. 하고 싶은 이야기 해버려. 이야기를 못하면 그게 쌓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해소해.
해소하면 이제 자기가 범법을 저질러거나 자기 정신이 망가지는 종류 루트로 가지 않는 쪽이라면 분노를 하는 것 자체는 저는 별로 안 싫어요. 사람이란 거 어쩔 수가 없어. 그 분노를 해소해야 돼. 해소해야지만 벗어날 수 있어. 가장 중요한 건 환경적으로 자기가 겪은 것에 번뇌를 계속 되새김질하게 하는 그 환경을 벗어나는 게 제일 먼저고, 사람을 벗어나고 장소를 벗어나고 직장을 벗어나고 이런 벗어나는 게 먼저입니다. 그리고 벗어났어. 그래서 뭐 자기가 뭐라 그래야 되죠? 감자튀김 튀기는 허드렛 일을 하든지 바닥 걸레질을 하든 뭘 하든지 간에 그 번뇌가 아닌 다른 거를 생각할 수 있는 걸 해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무엇을 했느냐? 본가에 그 이제 농촌이기 때문에 낫이랑 전정가위랑 뭐 망치랑 이런 게 많고, 거기가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이라 다 녹슬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그 어떤 농기구나 이런 거 관리를 잘 못 하시더라고. 다 녹슬었어. 하나도 안 빼놓고 다 녹슬어서 저는 야스리 처음에는 숫돌로 갈다가 나중에 야스리를 사가지고 갈았어요. 이게 제가 평소에 하는 코딩이나 이런 거는 키보드를 만지고 머리를 쓰는 쪽이기 때문에 이상하게 스트레스가 안 풀려. 근데 그게 뭐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작업 같은 게 잘 안 될 때 그 약간 묘하게 저는 이제 스트레스가 뭔지 알 것 같아. 약간 뭔가 거슬리면서 뭐가 잘 안 돼. 그럴 때 낫을 갈든지 칼을 갈든지 뭐 도끼를 갈든지 갈아요. 녹을 싹 벗겨. 그러고 있으면 이 갈라면 이제 쇳땡이를 만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뭐 부딪히면 아프잖아. 조심해야 되잖아. 그리고 여기를 이 부분을 갈았으면은 여기가 좀 덜 갈렸다. 여기는 매끈해졌는데 검은색 녹이 좀 남아있다. 어떻게 갈지 해서 그 손을 자꾸 써야 된다고. 손을 자꾸 쓰고 있으면 몇 시간 가잖아요. 몇 시간 가는 건 일도 아닙니다. 그 가는 데 있어서 몇 시간 지나고 나면 그 스트레스 정도가 좀 가라앉아 있어요. 원래 그 화났던 사람, 화났던 일, 후회, 증오 이런 게 그것도 그렇고 뭔지 모르겠는데 이상하게 참을 수 없었던 것들이 조금 가라앉아요. 제 생각엔 그건 것 같아. 내가 원래 분노할 때는 그 분노의 대상만 생각을 하고 있었어. 근데 그 녹을 가는 동안은 그 분노의 대상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머리가 나앉는 거예요. 이게 중요도가 떨어진 과거의 일들은 머릿속에서 망각 프로세스에 따라서 지워지거나 아니면 저 머릿속 끝에 압축 파일로 고도 압축을 해가지고 잘 불러오기가 안 되게 만들어 놓습니다. 사람의 뇌라는 게. 그러면 내가 그 분노를 계속 생각하고 있는 동안은 내 생존과 관련된 수준의 가장 중요한 그 머릿속에 돌아가야 되는 프로그램이 그 분노 프로그램인 거야. 그 분노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는 동안은 얘는 압축되지 않아요. 망각되지도 않고 지워지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 분노 프로그램을 끄고 녹갈기 프로그램, 지금 당장 몸을 움직여가지고 뭐 연수든 뭐 손해든 대뇌든 써야 되는 이 녹갈기 프로그램을 계속 쓰고 있는 동안은 그 분노 프로그램이 전면에 그 뭐지 활성화된 윈도우 창으로 안 켜져 있다고. 컴퓨터 다 써보시니까 알죠? 그 상태를 유지하면 됩니다. 그 상태를 유지하면 점점 뒤로 그 우선순위가 떨어지면서 잊혀져요. 저 끝에 끝머리에 있는 탭으로.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제가 이걸 생각하게 된 게 언제냐면 본가에 있을 때 분노에서 잘 벗어나오지 못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저희 어머니랑 있어서 그런 것 같아. 어떤 가족에 있어서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어머니랑 있으니까, 어머니랑은 무슨 이야기 합니까?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 가족한테 통수를 맞아서 스트레스 받은 건데
가족이랑 같이 살고 있고 가족이랑 살던 자리 가족이 생각나는 물건들을 계속 보면서 사는 거야. 분노 프로세스가 안 꺼져요. 계속 그것만 생각하고 있어. 분노 탭을 끌 수가 없어. 최대화돼 있어. 그래서 어느 날 봤더니 제가 예전에는 코딩을 하면은 막 15시간씩 하고 그랬어요. 코딩 재밌었어. 끊을 수가 없었어. 거의 마약 먹는 것 같아서 마약을 먹어본 적은 없지만 코딩을 손에 잡으면 뗄 수가 없는 종류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달라. 지금 망가졌어. 지금 망가져가지고 코딩을 했어요. 근데 제가 항상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친구들이나 지인들한테도 코딩 뭐 별것도 아니다. 그냥 기술인데 예를 들면 어디에다가 물건을 사는 걸 해보자. 물건을 사는데 10,000원짜리가 있는데 10,000원짜리 어치 이상을 이 사람이 샀다. 그러면 에러가 발생해야 된다. 그러면 에러가 발생했을 때 에러가 발생했습니다. 어떻게 하십시오. 뭐 이런 상세한 내용을 띄워주기도 해야 되고 그게 바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게도 해야 되고 이런 이것저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정상적인 사이트에서 동작하는 프로세스가 있단 말이야. 근데 옛날 구식이나 뭐 이제 단조롭게 만든 프로그램은 그거에 대한 디테일이 적게 들어가 있고 이제 사용자가 편해지려면 사용자가 자기가 경험했을 때는 에러를 2개 정도 경험해야 되는데 내가 미리 500개 정도를 경험해가지고 미리 다 고생을 해서 그 사람이 불편함 없게 만든 다음에 이제 이게 제가 그 사람은 2개만 경험할 건데 제가 500개를 처리했잖아요. 그러면 1,000명, 2,000명, 10,000명한테 팔아먹어서 이게 쓸데없는 짓이 아니라 더 효율적이게 만드는 게 코딩이다. 결국에 어떤 사용자의 똥을 닦아주는 게 개발자의 역할이다. 이게 제 생각이었다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저는 에러를 뭐를 만들 때 500개를 경험을 해야 돼. 500개를 경험을 해야 된다고. 그래야지 정상이 나오니까. 안 되는 거를 되게 만들어 놔야 돼. 그게 그 개발자 노가다 일이에요. 근데 그거를 하면 그 에러를 경험한 다음에 수정하고 에러를 경험한 다음에 수정하고 이 반복에서 화를 안 낼 수가 있어야 돼요. 화를 안 내고 그거를 재밌어 하거나 그냥 일처럼 뭐 나무 깎거나 뭐 설거지 하는 것처럼 그 일상적인 일처럼 할 수가 있어야 돼. 거기서 분노가 나오면 안 돼. 근데 예전에는 그게 됐어요. 예전에는 됐는데 본가에서 뭐를 만들고 있는데 에러가 한 2억이 나왔어요. 와, 감당이 안 되는 거야. 갑자기 화가 극도로 치밀어 올라가지고 분명히 제 잘못이잖아. 코딩했다가 에러 났으니까 제 잘못이잖아. 컴퓨터가 잘못한 건 없잖아. 컴퓨터가 원래 뭐 구린 부분이 있으면 그것까지 케어해주는 게 개발자 역할인데 막 화를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미쳐버릴 것 같다고. 막 바닥 책상 내려치고 막 지랄 발광을 다 했어요. 미친놈처럼. 존나 승질내고 막 야 이 개새끼야 왜 이게 안 돼 씨발 무조건 돼야 되잖아 씨발 새끼야 막 하면서 분노 조절 장애야. 미친놈처럼 화를 내는 거야. 저는 제가 그때 화를 내기 전까지는 제가 어떤 저의 그 분노를 잊어버리고 어떤 새 인생을 찾는 루트로 잊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분노가 사그라들고 있다고 생각했어. 나는 점점 정상인으로 돌아가고 있다. 이제 얼마 한 몇 달 있으면은 이제 어떤 직장을 구하든지 아니면 내가 하고 싶었던 게임 개발을 해서 출시를 해서 팔아먹던 내가 원래 예전에 살았던 정상 궤도로 돌아갈 수가 있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제가 미친놈처럼 분노하고 있는 거야. 미친놈처럼. 제 스스로 느낄 때
그 과거에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뭐지?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나지? 이 정신병자인가 보다. 거의 미친놈처럼 말을 낸다. 이렇게 화낼 일이 아닌데 그냥 일상적으로 있는 일인데 내가 왜 이러지? 자기 자신을 좀 돌아봤어요. 그래서 되돌아보니까 뭐 때문이냐? 제가 분노가 쌓여있는 게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유튜브를 하면서 페미나 나관을 까는 거를 했기 때문에 그 까는 거 자체가 다 분노인 거야. 그래서 이 분노가 익숙해져 버린 거야. 그래서 약간 유튜브 할 때는 컨셉이 그렇거든요. 아무도 한국 남자를 위해서 분노해 주지 않기 때문에 내가 분노해 주겠다. 이런 컨셉이거든. 그래서 그 분노할 수 있는, 분노할 만한 그 이슈를 집어서 제가 먼저 분노해 주고, 이게 미디어가 분노해 주지 않는다니 개쓰레기 새끼다 라고 하면서 약간 제 방송 자체가 분노를 종용하고 있는 종류의 그 컨텐츠였던 거야. 그러면서 저도 화가 났던 거야. 저는 그 전에는 몰랐지. 그 전에는 모르고 그냥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그냥 생각하고 말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분노에 제 구독자를 몰아가고 있었던 거이면서 저 자체도 분노로 몰아가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저는 한 1년 정도를 그 분노를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됐느냐? 1년 전에 번뇌양이 아닌 거야. 1년 전에 그냥 온라인으로 게시글을 쓰고 뭐 욕하고 뭐 이런 종류의 사람이었던 번뇌양이 아닌 거예요. 분노 중독자가 되어버렸어. 분노를 잘하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정도 어떤 스트레스는 그냥 참아줬어. 근데 방송을 계속 하다 보니까 분노를 참는 게 아니라 거기에 화내는 게 제 일처럼 된 거예요. 그래서 조그만한 일에도 분노를 잘하는 종류의 사람이 됐어. 참을성이 떨어져 버렸어. 제가 그걸 느끼더라고. 그 즈음에 저희 뭐 민세이님이나 뭐 시모님이나 이런 종류의 분들, 사람들이 가끔 지나가면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제 거 방송을 보면은 화나서 미쳐버리겠다고. 그래서 뭐 이제 자기 일상생활이 잘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제 방송이 그렇게 스트레스풀하면 보지를 말으셔야 된다고. 본인 인생이 무조건 최우선이다. 제 방송, 약간 자기 반성도 됐지. 내 방송이 약간 사람들을 그 분노로 몰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내가 사람을 분노로 몰아가는 거를 잘하는 종류의 사람인지도 모르겠다. 근데 그렇다가 나 자체도 분노에 절여진 종류의 사람이 됐나 보다. 그 반성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타이밍부터인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 한국 사회에 나쁜 새끼들이 존나 많은데 그 이야기를 계속 하다가 요새 안 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일부러. 옛날이었으면 화낼 일이야. 다른 그 뭐 저랑 비슷한 성향의 채널들 몇 개 있잖아요. 제가 선인지 그 사람들이 선인지 모르겠지만 있단 말이야. 근데 옛날만큼 그 이슈를 안 달아주는 이유가 그거예요. 아니, 내 정신 상태 자체도 이 방송으로 해서 내가 망가뜨린 것 같은 부분이 일부 있는데,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내 방송을 끊으라고 하니까 갑자기 일상으로 돌아가가지고 자기 인생을 살고 있는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보면은 거의 나랑 동년배거나 나보다 젊은 어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인생을 계속 분노만 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게 맞냐. 내 인생처럼. 제 인생은 꼬라 박았습니다. 꼬라 박았지만 저는 꿈을 꾸고 있는 거지만 남의 인생을 꼬라 박으라고는 이야기를 못하잖아.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방송을 좀 그만뒀던 부분이 있고,
하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분노라는 건 중독이 되고 사람이라는 건 어떤 감정을 사용하기 시작하잖아요. 그걸 잘하게 돼버려요. 예를 들면 자기가 참는 능력이 있었어. 참는 능력이 없어져 버려요. 지금 제가 보면은 저는 참을성이 어렸을 때에 비해서 한 5분의 1도 안 되는 것 같아. 참을성이 떨어진 걸 느껴. 그 전에처럼 독하지가 않아. 저는 독하다는 소리 좀 들었거든요. 독하지가 않아. 그리고 제가 최근에 천식을 다시 걸려가지고 느끼는 건데 존나 신기합니다. 천식을 걸리니까 뭘 일을 하지를 못하겠어. 근데 웃긴 게 저 어렸을 때는 지금보다 천식이 훨씬 심했거든요. 그때는 집중해서 존나 잘했어요. 기침이 막 미친놈처럼 나오는데도 학교 수업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듣고 그 선생이 하는 말 뭐 한 4문장 5문장은 그대로 읊을 수 있을 정도의 집중력이 있었어. 지금은 옛날 어렸을 때 제가 봤을 때 그 다른 사람들을 봤을 때요, 그 엘리트 의식으로 보면 지금 번뇌양은 버러지 새끼 정도 수준의 집중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못해 씨발. 최근에 뭐였죠? 게임 만들다가 매일매일 만들고 있었는데 뭐 때문에 마팅이 가는지 모르겠어요. 뭐 때문에 집중력이 떨어졌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존나 하기 싫은 거야. 그게 제가 옛날이랑은 다르게 약간 기벽 같은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무릎에 통증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아무것도 하기 싫어져. 무릎을 한 3년 정도 그 못 걸어 다닌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약간 정신병 같은 게 생긴 것 같아. 뭘 하다가 무릎이 탁 아프잖아요. 그러면 무릎에 데미지를 주는 모든 거를 하기 싫어요. 그냥 막 들어 누워버려요. 정신병이지. 그런 거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일상생활을 하기는 어렵잖아. 근데 최근에 그러더라고. 분명히 게임 개발을 매일 하나씩 자기 기준에 맞춰가지고 계획대로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뭐가 안 됐어. 제 생각인 것 같아. 컴퓨터가 터져가지고 그 약간 황약품 냄새 같은 게 막 났어. 근데 그게 천식이랑 얽히면서 기침이 막 존나 나오기 시작하니까 안 한 것 같아요. 다 그 이제 번뇌왕 사용법을 스스로 막 생각을 해보는 거야. 왜 그때 갑자기 집중력이 존나 떨어져가지고 무슨 자포자기 하는 것처럼 며칠을 쉬었지? 지금 한 5일인가 6일 정도 쉰 것 같은데 그렇더라고. 옛날이라면 안 그랬어요. 기침은 매일 하는 건데 왜 내가 원래 하던 거를 못 한다는 거지? 옛날 생각은 그거였어요. 약간 정신 상태가 마팅이가 가 있다고 해야 되나? 좀 열화됐어. 집중력도 떨어졌고요. 참을성도 좀 떨어졌고, 그 주의력도 약간 이것저것 해찰했었고, 집중을 좀 잘 못하는 병신으로 떨어졌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걸 옛날 수준으로 다시 끌어올리는 걸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요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직장 가가지고 그 풀타임 잡을 하는 그런 거를 다시 해서 정상 상태로 돌려놓고 다시 들어가야 되나? 약간 그런 생각도 하고 있어요. 요새는 보면. 하여튼 무슨 말을 하는 것이냐? 사람의 정신이라는 건 존나 쉽게 바뀐다 이겁니다. 제가 예전에부터 계속 말씀드립니다. 자기 정신을 소중히 여기라고. 예를 들면 노름판에 들어가 버려요. 노름판에 들어가. 그러면은 노름판에 들어가기 전에 생각을 하라 이거예요. 저희는 이제 일반 과학 지식 같은 거는 어느 정도 듣고 있잖아. 내가 평소에 일하는 게 도파민이 50 나온다 이거예요. 잘 됐을 때 100이 나온다고. 도박장에 가면은 700이나 1400이 나온다고. 그러면 내가 인간이란 건 쾌락을 쫓아서 움직이는데 1400을 경험한 다음에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올 수 있겠느냐. 그런 거를 생각하라고. 그게 한번 역치를 넘어서 그런 그 자극적인 것에 집중을 하게 되면은 인간이 망가져 버립니다. 인간이 망가져 버리고 예를 들면 코인판이나 선물 거래 같은 데 들어가서
딸깍 해가지고 레버리지가 세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뭐 1,000만 원을 벌었다고 해봐. 그 사람이 그 코인이나 선물을 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끊는다고. 잠깐은 딸 수 있습니다. 근데 투자 같은 거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잠깐 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먹고 나올 수 있냐 이거예요. 자기가 따서 먹고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손을 안 댈 수 있냐 이거야. 가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손해를 5천 본 거는 본 거고 200 땄어. 아이 씨발 그렇게 계산하는 게 어딨어. 제 친구 중에 주식해가지고 이런 모든 친구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예전 총 내가 주식시장에 들어가서 잃은 게 8천인데 최근에 잘 돼서 1,500 땄어. 그게 아니잖아. 그게 아니잖아. 마이너스 6,500인 거잖아. 왜 기준을 끊어가지고 갑자기 이익이라고 생각해버립니까? 그건 환상이지. 그렇게 가면 안 돼요. 주식이든 코인이든 선물이든 뭐든 간에 익절을 하고 나올 수 있는 자기 심지가 있고 그 매매에 중독되지 않고 차트 쳐다보는 거에 중독되지 않고 자기가 이성적으로 생각한 대로 그 시장에 들어갈 때처럼 똑같이 행동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어떤 투자자의 자질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면 이거예요. 사업가의 자질이 있는 사람과 사업가의 자질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개발자의 자질이 있는 사람이랑 개발자의 자질이 없는 사람이 있어. 투자도 똑같다고. 투자자의 자질이 있는 사람이랑 없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들어가서 해봤어. 근데 내가 먹고 나서 나는 잘해. 그게 오래됐어. 1년, 2년 됐고 계속 유지할 수 있어. 그럼 그런 말 해도 돼요. 근데 들어가서 해봤어요. 꼬라 박았어. 개박살 났어. 막 몇천 날렸어. 그럼 자기가 자질이 없는 거잖아. 그럼 털고 나와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털고 못 나온다고. 왜냐? 그건 도파민이 700, 1400짜리이기 때문에. 도파민이 존나 센 거기 때문에 다른 인생 모든 것보다 그게 더 자극적이기 때문에 그걸 못 끊는다고. 그건 도박 중독인 거지. 그건 투자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코인판에 상승장에 먹은 사람들이 존나 많이 있어요. 존나 많이 있다니까. 몇억 몇십억씩 벌었다고 하는 사람들 존나 많다고. 지난 하락장 했을 때 그 사람들이 뭐 하고 있었느냐. 배달 뛰어가지고 번 돈으로 단타 치고 있었다고. 또 레버리지 이빠이 넣어가지고. 제가 그런 한두 명 본 게 아니라고. 그 사람이 상승장에서는 제가 쳐다볼지도 못할 정도의 투자 수익을 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못 끊지. 다 잃었는데도. 다 잃었으면 나는 잃었으니까 안 되겠구나. 사람 마음이 그렇게 안 된다고. 도파민 1400짜리 시장에 들어가서 남들을 다 밟아 죽일 정도로 독보적으로 벌었어요. 그럼 도파민 1400일까? 2000 될지도 모르지. 도파민 2000에 절여져 있는 사람이 탈출할 수 있냐고. 없다고.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이게 얼마나 자극적이고 얼마나 내 뇌를 망가뜨리고 내 정신 상태가 그 변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존나 위험하다고. 한번 넘어가 버리면 다시 돌아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새 화나는 이야기를 잘 안 하잖아. 분노 디톡스 정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분노 디톡스는 좀 된 것 같아. 집에서 떠났습니다. 가족을 안 보고 있어. 분노가 별로 안 생겨. 마음이 깨끗하더라고. 그래서 다른 분들에게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본인이 화가 난다. 화가 안 나는 다른 행동을 해야 된다. 그게 제가 항상 말한다니까. 그게 딸딸이든 달리기든 노가다든 뭐라고 해야 되죠? 건물 부수는 거 뭐라고 하지? 철거 용역이든 뭐든 상관없어요. 자기 잡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행동을 해가지고 그거를 몇 달 하든 몇 년 하든 상관이 없어. 그 잡념에서 완전히 벗어나면 당신의 머리는 자유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 분노에 절여져 있으면 안 돼. 이 분노, 내가 가지고 있는 분노, 내가 가지고 있는 열패감, 내가 가지고 있는 피해의식, 내가 가지고 있는 끔찍한 기분, 내가 가지고 있는 절망하고 나를 분리해서 생각해야 돼. 그 절망을 바로 떼어낼 수는 없어요. 그냥 평생 가지고 가는 거야. 그 절망은 평생 가지고 가는 건데, 절망은 절망대로 두고 나는 나대로 봐가지고 이 절망을 내가 어떻게 관리해야 될까? 이 슬픔을 내가 어떻게 관리해야지 여기에서 좀 벗어나서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새 인생을 사는 루틴으로 생각을 바꿀 수 있을까? 자기 감정하고 자기 인생이나 자기 선택을 하는 이성하고 분리를 하라고. 그게 불교에서 말하는 참선, 뭐 윗바나사 뭐 이런 거라고. 분리를 하세요. 제가 그전에는 그렇게 감정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만, 저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존나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경전을 읽습니다. 경전을 읽어요. 뭐 군대 있을 때는 그 선임이 존나 괴롭혀가지고 스트레스 존나 받으니까 당시에는 성경을 읽었어요. 신약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다 읽어버립니다. 그게 뭐 신약은 뭐 구약보다는 재밌죠. 재밌어서 읽는다기보다는 우선 거기에는 뭔가 배울 만한 점이 있을 것이고 내 머리 상태를 다른 데로 좀 돌려놓는 거야. 그 또 뭐였더라? 그 다음에는 언제 불경을 읽었더라? 그것도 군대였던 것 같은데. 군대에서 팔리어 번역으로 해가지고 나온 그 소책자 손바닥만한 거 있어요. 뭐 5,000원, 10,000원 하는 그런 그 하얀색 책이 있는데 불경을 사가지고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봅니다. 그 불경이 내 스트레스나 정신 상태를 회복시켜줬다고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우선 몰두할 수는 있잖아. 이게 뭐 배울 만한 거는 있겠지 하고 그냥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선 거기 그 내 스트레스 받게 하는 그 뭐지? 선임한테서 내 생각은 넘어간다고. 그리고 넘어간 동안은 나는 우선 사고를 안 쳐. 그게 길어지면 사고 안 치고 무사히 전역 이런 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선임이 안 미우냐? 촌나 밉지 씨발. 뺨 때려버리고 싶었지 당시에는. 당시에는 그 뭐지 짬 차면은 이렇게 말년병장 되면은 기수 열애시키려고 그랬어요. 씨발 너 나중에 말년해보자 개새끼야 막 이랬단 말이야. 근데 나중에 가니까 이제 저도 거의 말짬 다가오니까 그러더라고. 그 말짬이 맞나? 하여튼 그 막판 다가오니까 걔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막 미안한데 왜 그러는데 막 그러면서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용서는 안 했어 씨발. 그 새끼가 나빴어. 그 새끼가 나빴는데 걔가 저보다 좀 나이가 어렸거든요. 그래서 에이 모르겠다 씨발 그냥 봐주고 말자. 그냥 그러고 넘어갔는데 걔가 뭐 고마운지 가끔 연락 오더라고요. 그 명절이나 이럴 때. 그래서 아 그럴 수도 있지 뭐 지나간 일인데 그냥 그러고 넘기고 마는데 여튼 그거예요. 그렇게 넘길 수 있었던 거는 제가 만약에 그 선임에 대해서 걔 씨발 새끼 뭐지 따버리고 싶다 씨발 새끼 그것만 계속 생각했다고 해봐. 모가지를 따거나 두들겨 패거나 씨발 뭐 어디 또랑이 빠뜨려 버리던가 배수로 갖다 박아 버리던가 했을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근데 뭐 성경을 봐서 그런지 불경을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선은 안 했어. 안 했으면 된 거 아니야 씨발. 뭐 어려운 거 아니잖아. 사고 안 쳤으면 됐잖아. 제 말이 그 말이라고. 이 지금 화면에 나온 이 사람이 자기가 받은 스트레스가 있어요. 스트레스가 있고 그리고 이제 온라인에 무슨 디스코드 뭐 연합이니 뭐 그 무슨 무출결이니 걔네들은
제가 옛날에 하던 거 쪽을 계속 하고 있는 거야. 계속 분노하고 있는 거야. 분노를 또 하게 하고 분노를 또 하게 하고. 제 말은 그겁니다. 제가 페미에 대해서 분노한 거, 제가 문재인에 대해서 분노한 거는 그렇게 욕 먹을 짓을 했으니까 분노했어요. 근데 뭐 걔네들은 이미 뭐 반 뒤졌어. 그리고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방침도 섰어. 그래가지고 나 이제 나만 잘 먹고 살면 돼. 나는 쟤를 분노하는 것보다는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 게임 흥하고 뭐 내가 돈벌이 되기 시작해가지고 외국 여자 꼬셔와서 국제 결혼을 하고 싶어. 그래서 국제 결혼을 하거나 아니면 탈주선할 돈을 벌거나 아니면 뭐 디지털 노마드 할 수 있는 뭐 스팀 상점을 가지고 싶어. 예를 들면 내가 왜 계속 분노하고 있어야 되냐 이 말이에요. 나는 내 인생에 대해서 방침이 섰는데. 그리고 쟤네한테는 그 페미나 뭐 이렇게 하던 애들한테는 H워드한테는 괴멸적인 타격을 이미 줬어. 저는 저는 이미 줬다고. 내가 왜 걔는 이미 패배한 애들을 계속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하면서 계속 뜯어가지고 내 시간을 허비해야 되냐 이거예요. 주길에 가끔 하는 이야기도 그겁니다. 아니 그럴 때가 아니라니까. 이제 국결을 하는 루트로 가야 된다고. 뭐 씨발 계속 승질만 내고 있으면 뭐해. 국결을 하고 탈주선을 해야 된다고 이제. 돈벌이를 해야 되잖아. 돈벌이를 하려면 내 사업이 있던 내 직장이 있던 뭐 저축액이 있던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데 씨발 무슨 가만히 있는다고 됩니까? 아니면 뭐 일본 이민으로 넘어갈 수 있는 루틴을 자기가 알고 있든 아니면 그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든 하여튼 몸으로 움직여야 되는 상태라고. 분노만 한다고 해가지고 해결되는 건 그게 좆도 없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 가족이 미워. 그럼 가족 던져버리고 씨발 내 인생 일본 이민 가가지고 가족이랑 의절하면 그냥 끝이잖아. 가족에 대해서 계속 분노하고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제 머릿속 잡념에 빠져가지고 그 잡념에서 벗어나오지 못할 때는 거기에서 벗어나는 게 최우선입니다. 그리고 그 벗어나는 방법의 하나로 저는 페미 욕을 했어요. 문재인 욕도 했고 욕할 만했고 걔네한테 데미지를 줬다고 생각해 저는. 그럼 이제 내 인생 챙겨야 되잖아. 수신제가 지구 평천하잖아. 가족, 아버지 어머니, 뭐 형제, 미워요 씨발. 밉다니까. 어떤 때 근데 가족이라는 게 그렇다니까. 어떤 때는 미워. 어떤 때는 씨발 미워 죽겠어. 근데 어떤 때는 씨발 그게 또 내 가족이야 씨발. 어떻게 하는데. 방법이 없잖아. 가족에 대한 거는 그겁니다. 가족이 예를 들면 자기를 멸시해요. 멸시하는데 뭐하러 상종합니까 씨발. 전화 끊어버리지. 저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뭐 이상한 소리 한다? 그러면 번호 차단해버려요 그냥. 쌍놈 새끼지 제가. 옛날 방식으로 말하면 싸가지 없는 새끼지. 싸가지 없으니까 어쩌라고 씨발. 나는 인생 살아야겠는데. 가족에 대한 스트레스를 계속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내 인생이 집중이 안 되는데 내가 왜 아버지 어머니한테서 넘어온 번뇌를 계속 씹고 뜯고 맛보고 즐겨야 되냐고. 내 인생으로 살아야 되는데. 어머니가 헛소리 한다? 어머니 차단해버려. 형이 헛소리 한다? 차단해버려. 동생이 헛소리 한다? 차단해버려. 씨발 내 인생이랑 뭔 상관인데. 내 인생 지금 아직 시작도 안 해봤는데. 제 생각은 그거예요. 나이 아직 40은 안 됐고 이제 30대 후반이지만 씨발 아재잖아. 노총각이야 씨발. 노총각이야. 수신제가 평천하 중에서 예전에 직장 가지고 있었다 때려치우니까 이제 수신도 안 됐잖아. 그럼 내 인생 시작도 안 해봤다고. 그럼 내 인생 시작도 안 해봤는데 뭐 남이 도와주는 것도 아닌데 뭐 번뇌를 추가시켜주고 있어? 내가 그 사람이랑 왜 이야기해야 되는데. 내가 밥벌이도 지금 급한데. 근데 먹고 살고 내 인생 그 방향대로 내 생각한 대로 가기만 하는 것도 벅찬데 무슨 가족이야 씨발. 제 생각이 그거다 이거예요. 뭐하러 뭐 가족은 자기 인생이 챙겨진 다음에 챙기는 겁니다.
가족이 반대로 이야기해 볼게요. 가족이 자기 인생 버리고 저 챙겨준 적 있으면 씨발 저도 보답해야 되는 게 맞지. 근데 없어 씨발. 없는데 어떻게 하란 거야. 아버지든 어머니든 뭐 형이든 동생이든 간에 자기 인생이 제일 중요하지. 혹시 내 인생을 걔 좆박고 있을 때 무슨 뭐 대단하게 도와준 그런 게 있나? 그래가지고 내가 보답해야 되는 상황인가? 별로 없다고. 그리고 대다수의 흑수저 집안에는 각박하기 때문에 그거 없어요 씨발. 그럼 제 말은 그거야. 흑수저든 아니든 상관이 없어. 이제 자기가 그 뭐지 밥벌이도 안 되고 있어. 예를 들면 밥벌이도 안 되고 있고 가정도 못 꾸렸어. 그럼 집에서 밥벌이 되게 도와주는 걸 하든지 가정 꾸리는 걸 도와주든지 도와줬으면 가족 관계를 그래 뭐 힘든 일이 있어도 버티고 뭐 어머니 말 잘 듣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시발 다 각박해. 다 각박해가지고 일종의 그 집안 내에 자원 경쟁이 발생하는 거야. 그 자원 경쟁이 돈일 수도 있고 감정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그 돈인 경우에는 자꾸 뭔 돈이 필요하다 이거 줘봐라 저거 줘봐라 이렇게 한다든가 아니면 직장 못 가지고 있으면 왜 직장 못 가졌냐 너는 집안에서 나이도 먹어가지고 막 해서 헛소리를 한다. 자원 경쟁이야 자원 경쟁. 돈 왜 안 가져오냐 이게 난 돈 더 쓰고 싶은데. 근데 냉정하게 이야기해 볼까요? 그게 아버지나 어머니 역할은 아닙니다. 계속 돈 가져오라고 하는 것이 아버지나 어머니 역할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자식이 밥벌이도 못하고 있어. 근데 거기에 대해서 계속 쪼아서 스트레스만 줘. 그거는 이거예요. 내가 내 인생에서 행복한 일이 없고 스트레스가 감당이 안 되는데 내 스트레스 너에게 전가한다. 감정 쓰레기통으로 쓰는 거잖아. 그것도 아버지 어머니 역할이 아니야. 씨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상대가 나를 감정 쓰레기통으로 쓰고 있어. 그럼 아버지든 어머니든 뭐든 간에 꺼져 씨발. 짜증나니까. 씨발 내 인생 챙기기도 바빠 죽겠는데 씨발 뭐라는 거야. 제 생각이 이거라고. 존나 개새끼처럼 들릴 수 있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예를 들면 내 장가 가는데 도와준다든가 아니면 저는 그런 건 바라지도 않습니다. 사실은 바라지도 않는데 저희 집안이 그렇게 오순도순 해가지고 그런 집안이었다고 해봐.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많으니까 아버지한테 잘해줄 수는 있지.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아버지가 아니 나한테 한 미쳐 밀려줬어. 아버지 존나 존경하지 씨발. 간단하잖아. 근데 그거 아니야 씨발. 족도 없어. 자꾸 명의 빌려달라고 하고 돈 달라고 그래. 근데 막 이러니 저러니 막 시잘데기 없는 소리. 아니 뭐더러 연락하냐고 씨발. 연락 끊고 있지. 그럴 수는 있습니다. 제가 뭔 사업을 하든 장사를 하든 직장을 다니든 했는데 저축을 넉넉히 해가지고 뜨끈하고 이제 장가도 가고 여유로워요. 여유로워. 남아. 내 자원이 넘쳐. 감정적인 자원, 물질적인 자원이 넘쳐요. 아버지 어머니 호강하게 해드릴 수도 있지. 근데 넘치지 않는 상태에서 어떻게 해주냐 이 말입니다. 내가 여유가 있을 때 뭔가를 해줄 수가 있는 거지. 여유가 없는데 어떻게 해줘. 징징대면 갑자기 여유가 생깁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자식이 예를 들면 저축액이 안 모여 있어. 아니면 결혼 상대가 없어. 할 생각도 없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집이 없을 수도 있고 하여튼 자기가 생각한 어떤 결혼 여건이 안 돼. 명절마다 아이 결혼해라 한다고 해가지고 바로 결혼이 됩니까? 안 된다고 씨발. 안 된다고. 옛날처럼 그렇게 쉽게 되는 루틴이 아니라고. 사회가 이미 망가져 있다고. 그래서 제 말은 그거예요. 이분에게 하는 말이에요. 화가 많고 범죄자 될 수 있다. 화가 많은 건 알겠어. 범죄자가 되면 안 되지. 그 화를 해소하는 방법을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고
가족이 괴롭히고 있다. 다 가족 친지랑 그 연을 끊든 아니면 연락을 끊든 하라 이 말이야. 연락은 나중에 다시 이으면 되잖아. 통화하면 되잖아. 이 새끼 12만 그러면 확 뭐 해볼라니까. 이게 자기 인생 조지는 루트다 이거요. 이미 탈선한 기차야. 근데 더 탈선하겠다고 아예 범죄자로 넘어가겠다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자기 인생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자기 정신을 소중하게 생각해야지. 이 뭐 무출결이나 아니면 DC 뭐 실베를 장악하고 있는 이론계, 신범계 이쪽 애들은 이 일반 사람이 가만히 서 있을 때 이 사람이 감정에 치우쳐가지고 이성적인 행동을 못하게 만드는 걸 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쪽으로는 이제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야기 시작 부분인데 너무 길게 1시간 한 것 같은데 제가 원래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가져올게요. 자, 한자신문이라는 데에 나온 내용입니다. 부동심이에요. 제가 최근에 뭐 포구님 사건도 사례도 봤고 이분 게시글을 써가지고 자기가 번뇌에 빠져있다고 하는 사람도 봤는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부동심에 대한 겁니다. 고전수 그 살무지에 부동심이라고 되어 있네요. 안중훈이라는 분이 써놨어요. 우선 맥락을 읽은 다음에 제 이야기를 해봅시다. 맹자가 말하는 건가 봐요. 부동심은 마음을 움직이지 않는다는 말이다. 마음이 어떤 일이나 외부의 충격으로 인해 동요되는 일이 없는 것을 뜻한다. 공손추라는 사람이 물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제나라의 재상이 돼서 도를 행하시게 되면 패도나 왕도를 이루셔도 이상할 것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러나 그렇게 되면 마음을 움직이게 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맹자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지가 않다. 나는 나이 40에 마음을 움직이지 않게 되었다. 40살 때부터 어떠한 것에도 마음이 동요되는 일이 없었다는 말이다. 공자가 40살에 미혹되지 않는다. 불혹이라고 하죠. 의혹하지 않았다는 말과 같은 내용으로 사람들은 풀이하고 있다. 의혹이 없으면 자연히 동요하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 공손추는 다시 물었다. 그럼 선생님께서는 맹분과는 거리가 멋이겠습니다. 맹분은 어떤 사람이냐? 당시에 있었던 이름난 장사인데 한 손으로 황소뿔을 잡아서 뽑아서 죽게 만들었다는 사람이라고 해요. 근데 그 소가 달려오는데 뿔을 잡아가지고 죽게 만들었으니까 그걸 부동심이라고 당시에는 생각했던 모양이죠. 맹분과 같은 그런 부동심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 고자 같은 사람도 나보다 먼저 부동심이 되었다. 고자라는 사람이 있었나봐요. 부동심에도 도가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말에 맹자는 있다고 대답을 하고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했다. 그리고 끝으로 부동심을 위한 근본적인 수양 방법으로 공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했다. 옛날 증자께서 자양을 보고 말씀하셨다. 그대는 용병을 좋아하는가? 병사를 운영하는 거죠. 내 일찍이 아닌가? 병사를 운영하는 게 아닌가? 용감한 병사인가요? 내 일찍이 공자에게서 큰 용기에 대해서 들었다. 스스로 돌이켜보아서 옳지 않으면 비록 천한 사람이라고 해도 내가 양보를 한다. 스스로 돌이켜보아 옳으면 비록 10,000명이라고 할지라도 밀고 나간다고 하셨다. 즉 양심의 명령에 따라 행동을 하는 곳에 참다운 용기가 생기고 이러한 용기가 부동심의 밑거름이 된다는 이야기다. 이거는 여기 써있는 글이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해봅시다.
저는 사실은 이 글을 보기 전에는 부동심이 불경에서 나온 줄 알고 있었거든요. 무협지 같은 거 보면은 부동심 같은 거 나온단 말이야. 흔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어떤 불교 윗반화사나 참선 같은 거 보면은 자신의 어떤 감정과 격리해가지고 관리하는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가, 외부의 어떤 것으로부터 흔들리지 않는 건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요새 생각하기에는 부동심이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부동심이 그게 아니고, 요새의 혼란한 한국의 어떤 선동꾼들, 그 이제 사람의 어떤 정신 상태를 휘두르고 지배하려고 하는 애들의 행태를 보고 느끼는 건데, 부동심이 뭔지 알겠어요. 뭔지 알겠어. 예를 들면 불경에서 부처가 나들 때도, 부처가 이제 설법하고 다닐 때도 마라라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마라가 맞을 거예요. 마라라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설법을 하고 다녔는데, 그게 불교 쪽 내용이랑은 완전히 달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춘 추정국 시대나 이런 때도 이제 어떤 사상을 가지고 들고 와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설을 뿌리고 다니는 애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걸 제자백가라고 부르는 거예요. 지금 시대의 제자백가를 뭐라고 부를 수 있느냐? 설거지론도 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설거지론도 그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고, 반대로 레디컬 페미니스트도 그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반대로 무출결에서 말하는 탕핑도 그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어. 무슨 말이냐? 이 사회를 바라보고 자기 인생을 사는데 맞는 길, 맞는 길, 그걸 도라고 부르는 거죠. 이게 도다. 페미니스트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자한테 할당제로 주고 남자가 여자한테 굴중해서 여자가 남자 역할을 하고 남자가 여자를 역할을 하는 게 곧 도다. 통계상으로 봤을 때 그 도는 개 좆쓰레기도입니다. 걔네는 그걸 도라고 부르지만 저희는 그걸 부도라고 부르죠. 부덕하다고 하던가. 하여튼 예를 들면 설거지론도 그럴 수 있죠. 어떤 하나의 종류의 도가 될 수 있어요. 국결론도 도가 될 수 있고, 탕핑도 도가 될 수 있고, 무출산 타령하는 애들도 도가 될 수 있고, 또 무출산이 아니라 하나 더 있는데 생각이 안 나네요. 탕핑, 무출산, 국결, 믹타우도 도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리고 온라인에서 갑자기 이상한 애들이 퍼뜨리는 반출생주의도 도가 될 수 있다고. 지그들은 그걸 도라고 말하고 돌아다닌다고. 공자가 말하고 불경에서 부동심을 이야기하고, 여기 맹자가 부동심을 이야기하는 내용을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감정적으로 저것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지를 정할 때 부분에 있어서 도를 정했는데, 그것에서 다른 애들이 주입하려고 하는 내 도가 맞다. 예를 들면 무출결식이 맞다, 반출생주의가 맞다, 탕핑이 맞다라고 하는 그런 소리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야. 저게 맞나? 아니다고. 예를 들면 여기 봅시다. 스스로 돌이켜봐서 옳지 못하면 천한 사람이라고 해도 내가 양보를 한다. 스스로 돌이켜보아서 오르면 비록 10,000명이라고 하더라도 밀고 나간다. 이게 제가 맨날 말하는 거랑 똑같아요.
줏대가 있어야 된다고. 자기 남자는 줏대가 있어야 된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 페페좌? 뭐 스나이퍼 갑? 아니면 뭐 또 뭐 있었는데 레드필 말하는 애 누구 이름 있는데 그런 이름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빌 게이츠? 이런 애들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고 걔네가 하는 말도 중요하지가 않아. 자기가 무조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애기를 둘만 키우는 게 뭐 낫다고? 아니다. 신혼을 즐기기 위해서 나중에 그 뭐지 애기를 안 낳고 몇 년 하는 게 좋다고? 그런 온갖 종류의 말들을 들었을 때 내가 생각해 봤을 때 그게 옳았어. 그 사람 하는 말이 옳았어요. 그러면 누가 뭐라고 무슨 개 좆가는 소리를 해도 그냥 무시해버리라 이거야. 내 생각이 무조건 중요하니까. 그리고 내가 했는데 내가 틀렸어. 그럼 저 사람이 맞았어. 저 사람이 잘했다고 해주는 거예요. 그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그걸 가치관이라고 부르는 거고. 이제 공자가 40에 부록됐다고 이야기하는 거는 이런 거 있지.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공자인데 나이 40을 먹고 유교식 어떤 삶의 방식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맞아. 근데 남은 다른 걸 하는 게 맞다고 그래. 좆가. 좆가. 네가 무슨 말을 하든 나 안 들어. 라는 이 확고한 기준이 나이 40에는 생겼다 이거야. 맹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나는 유교식으로 하되 무슨 왕이더라도 족같이 굴면은 밀어내버려도 되는 역성혁명도 해도 된다고 믿는다라고 자기 어떤 주관을 가지게 됐어. 근데 남이 그거는 뭐 그러다 어떻게 신하가 왕을 뭐 이런 개소리를 하는데 족가 씹새끼야. 족가 족도 모르는 새끼가 이렇게 주관을 나이 40에는 가지게 됐다는 거야. 자기 기준을. 저는 어떤 기준으로 삼느냐? 제가 페페자를 신봉합니까? 안 하잖아. 제가 성재기를 신봉합니까? 안 한다고. 제가 공자를 신봉합니까? 안 한다고. 제가 예전에부터 계속 말씀드린 거라고. 제가 맹자를 신봉합니까? 예술을 신봉합니까? 저는 신봉하지 않습니다. 신봉하는 건 개돼지예요. 신봉하는 건 개돼지야. 예를 들면 조국이 정치인으로 나왔다. 이재명이가 정치로 나왔다. 뭐 드럼통이 정치인으로 나왔다. 뭐 아니면 뭐야 모스탄이 정치인으로 연사로 나왔다. 그 사람을 신봉한다? 걔 족퀴즈 그 도배하는 연예인이 나왔다. 걔를 신봉한다? 신봉하지 말라고. 자기 머리로 생각하라고요. 자기 머리로 생각하라 이거야. 무출결에서 누가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걔가 네임드야. 말을 디테일 있게 하고 개념글에 가 있어. 그럼 그 새끼를 신봉해야 됩니까? 내가 왜 신봉해줘야 되는데. 예전에 제가 페미니스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페미니스트가 뭐 남자는 잠재적 성범죄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저는 뭐를 해야 돼? 뭐를 해야 되냐고. 저는 페미를 싫어하기 때문에 남자는 잠재적 성범죄자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페미가 짜놓은 프레임 안에서 페미를 반대하기 위한 어떤 행동을 해야 돼? 내가 병신이냐고. 제가 병신입니까? 페미가 뭐라고 나불대든지 간에 그 새끼가 족같으면 한국의 기형아 확률이 28.5% 나왔는데 한국은 잘못돼 있다. 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해버리라고. 질질 끌려가지 마란 말이에요. A를 보라고 할 때 반대편 B를 보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었던 거 C를 가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저분이 지금 무출산 뭐 이런 데 가가지고 거기에 하는 그 개 잡소리들, 남의 인생 조지고 분노를 끌어오르게 하는 그런 개 잡소리들을 듣고 거기에서 대화하면서 어떤 시간 낭비를 허비했다 이거야. 그렇게 하지 마라 이거예요. 내 하고 싶은 걸 하라고. 내 하고 싶은 거. 저 새끼들
인간은 원숭이이기 때문에 사람 사이에 있고 싶어하는 습성이 있는 건 압니다만, 내 인생을 잘 살고 싶으면,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싶으면 저 새끼가 말하는 거를 따르지도 말고, 저 새끼가 말했다고 해서 저 새끼를 신봉하지도 말며, 저 새끼가 말했다고 해서 저 새끼 반대로 할 필요도 없다 이거예요. 내 하고 싶은 걸 해야지. 그래서 제가 저희 마교들한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가 하는 방식을 따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이야기 안 하잖아. 저희 마교도 분들은 알고 계시잖아. 제가 저희 구독자에게 제가 알려주는 방식으로 인생 살으라고 이야기해요? 그러게 안 한다고. 마교 교리에는 있지. 손을 번성해라, 뭘 해라. 어떤 지침으로서 깔아놓은 거지. 거기를 어떤 사람은 따르고 어떤 사람은 안 따르겠지. 제가 저희 그 구독자분들에게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남자는 젖 꼴리는 대로 살아야 된다. 누가 뭐라고 해도 지 꼴리는 대로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 이 말이랑 뭐가 달라요? 스스로 돌이켜 봤을 때 내가 옳았어. 그러면 씨발 누가 무슨 개 잡소리해도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근데 내가 했는데 내가 틀린 게 맞은 것 같아. 미안하다고 해야지. 씨발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던지 간에, 그 사람이 익명이든 뭐 네임이든 뭐든 팸이든 뭐든 상관이 없어요. 내가 실수했으면 이 사람이 하는 말이 그거라고. 이 사람은 이미 이 맹자는 자기 주관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미 이 사람은 나이 40에 자기가 어떻게 살지, 자기가 뭐를 옳다고 생각할지를 정했어. 자기 꼴리는 대로 살아야지. 자기 꼴리는 대로 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휘둘리지 말라고. 근데 제가 보면 그렇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원래 우상숭배를 하게 돼 있는 경향이 있어요. 내 말을 들어주면 그 사람이 신 같기도 하고, 그 사람이 위대한 것 같기도 하고, 그 사람이 나 대신에 깃발을 들고 제일 내가 했으면 좋겠는 방향으로 해줬으면 좋겠어. 그게 약간 해줘 같은 방식이야. 어떤 나보다 능력 있고 저돌적이고 똑똑하고 위치도 있고 그 세력도 있는 사람이 나 대신에 해줬으면 좋겠어. 자꾸 그런 마음을 갖다 바치는 게 우상화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우상화를 반대하는 경향이잖아. 우상화를 하면 안 돼. 우상화를 하면 걔 버러지로 살기는 좋습니다. 남이 휘둘리는 대로 남한테 이용당하면서 살기는 좋아요. 근데 자기가 우상화에 끌리는 부분이 있던가, 아니면 자기가 우상화를 옛날에 했던 경험이 있다고 치더라도 수신제가 치고 편천하기 때문에 자기 밥벌이를 하고요. 자기가 가장으로서 자기 가정을 꾸려서 밀고 나가려면 자기 기준이 있어야 돼. 근데 자기 마누라, 자기 자식을 데리고 누가 하라는 대로 인생 살 겁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면 안 된다고. 자기가 장이 돼야 된다고. 자기가 리더가 돼야 되고 자기 주관이 있어야 돼요. 자기 주관을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번뇌왕이든 페페든 뭐 성경이든 불경이든 뭐 온갖 종류의 텍스트들을 읽고 참고는 할 수 있어요. 참고만 하시라 이거야. 자기가 페페 교도가 돼버리면 안 돼. 그리고 자기가 번뇌왕이 좋았어. 번뇌왕이 좋았어. 근데 번뇌왕은 추종자가 되면 안 돼. 제가 봤을 땐 번뇌왕은 추종자가 아니라 마교도들은 각자 자기 인생을 끌고 가는 그 뭐지, 한 명은 남자로서 알파, 한 명은 알파로서 내 인생 내가 챙기고 그 다음에 내가 가정 꾸려서 애기도 한 가장으로서 사는 인생을 하고, 여기는 어떤 공동체로 절간에 와서 번뇌양이가 듣기 좋은 이야기 하니까 한번 들어는 보자, 이렇게 접근하시라니까. 제가 마교촌만 번뇌양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목소리를 제일 먼저 냈고 그 방송으로 이야기를 했고 뭐 이 무리를 뭐라고 부를지 설정을 한 것뿐이지, 뭐 제가 마교도 분들의 인생을 다 지배합니까? 지배할 수도 없고 지배해서도 안 돼. 남자는 항상 남자여야 되고 항상 알파여야 돼요. 다 자기 좆 꼴리는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성향이 있어야 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광장에서 다른 분들이 싸우면은 제가 그러잖아요. 사람이 많이 있으니까 싸우기도 하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죠? 사람이 많아지면 거기에서 실수한 사람도 있고 죄 지은 사람도 나올 수 있고 반성하는 사람도 나올 수 있고 통수 치는 사람도 나올 수 있고 뭐든지 나올 수 있어요. 자기 족 걸리는 대로 하라 이거예요. 온라인이든 정부든 이런 애들은 그걸 싫어합니다. 예를 들면 생각해봐. 나는 얘한테 얘 돈으로 주식을 사게 하고 싶어. 자기가 미리 주식을 매집해 놨으니까. 그래야지 주식시장에 호구들이 많이 들어와서 이재명 주식 사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미리 매집해 놨으니까 그 이제 어느 주식 작전주로 펌핑하려고 다 계산해 놓고 호구 병신 국민들한테 들어와가지고 주식 좀 사라. 코스피 5천 간다. 5천 안 가고 한 3천이나 3,500점에서 꼬라박고 지그들 매집해놓은 거 다 던지고 빠져나가서 설거지하고 나갈 거 아니야. 지금까지 노무현 때부터 계속 그래 왔으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런 개돼지를 더 좋아해요. 지들이 시키는 대로 하는 개돼지가 무조건 편하잖아. 돈 벗겨먹기도 좋고 통수치기도 좋고. 근데 제가 방송에 대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야, 개돼지가 되지 말고 네가 줏대 있게 살아라. 줏대 있게 사는 건 뭐야? 다 리더거든. 리더를 싫어한다고. 노비를 좋아해요. 저들이 양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짓거리를 하고 온 사이트에 자꾸 그런 개돼지를 양산시키는 방식으로 계속 만든다고. 내가 왜 개돼지가 돼줘야 되냐고. 나는 자유가 있는 국민인데 뭐 중국 짱깨 공민이 아니에요. 저는 공민이 아니잖아. 국민이지. 나는 유권자고 나는 이 나라의 주권에 뭐 한 5천만 분의 1 정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내가 주주인데 왜 네 말을 따라줘야 돼 새끼야. 네가 내 말을 들어야지. 제 생각이 그거라고. 왜 노예가 됩니까? 온라인에 게시글을 써가지고 자극적으로 잠깐 기분 좋게 해주는 텍스트 썼다고 그 새끼 노예가 됩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 자기 인생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자기 가정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자기 정신을 소중하게 생각하라 이거예요. 그 기준을 가지고 가면 자기가 분노했어도 자기가 인생이 실패해서 일부 탈선했어도 안 꼬라박지 그 뭐지? 던져버리진 않을 수가 있다 이거야. 좌절은 할 수 있어. 자기 인생을 던져버리진 않는다 이거예요. 매번 말씀드립니다. 자기 인생을 소중하게 생각하라고. 국결 탈조 티켓 잃어버리지 말고 얘네가 하라고 하는 걔 잡소리에 휘둘리지 마라 이거예요. 얘네가 하는 대로 따르는 것도 휘둘리는 거고 얘네가 하는 걸 반대하면서 승질내면서 시간 낭비하는 것도 휘둘리는 거라고. 휘둘리지 말라고. 뭐하러 휘둘립니까? 그러니까 그거야. 옛날 한국 사람은 다 국민이었다고. 지금 한 반절 정도는 인민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정부 말을 존나 잘 들어요. 개 버러지 새끼들이에요. 제가 괜히 개돼지 하는 게 아니야. 버러지 새끼는 버러지 새끼 행동을 하고 있으니까 버러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라인 꼭 정치인 정부뿐만이 아니라 온라인에도 그거 해가지고 시간 빨아먹고 돈 빨아먹고 후원금 챙기고 시간 낭비하게 하고 자기랑 똑같이 절 나가게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무 미래에도 전망도 없는 그 생활을 계속하게 하려고 하는 애들이 존나 많습니다. 뭘 해야 된다? 부동심이 있어야 된다. 부동심이 있는 사람 뭐다? 군자다. 군자가 옛날에 뭐다? 지배하는 사람, 통치하는 사람. 그걸 군자라고 불러요. 근데 수신제가 지구평천한 순서대로 간다는 거는 무슨 뜻이냐? 내 인생을 내가 지배한다는 거야. 내 가정, 내 마누라, 내 자식을 내가 지배한다는 거야. 지배한다는 거는 꼭 착취한다는 게 아니라고. 내 마누라가 내 말 잘 듣고 애기도 많이 낳고 미래에 행복하게 내가 먼저 죽더라도 자식들이랑 화목하게 잘 살고 뭐 유혹에 빠져서 인생 절 나가지 않게 잘 교육해가지고
인생 사는 거 그것도 지배라고. 내 자식이 자지 불알 잘라버리고 LGBT로 넘어가서 지 인생 건강상으로 꼬라박고 손이 절멸하는 루틴으로 넘어가지 않게 교육 잘하고 그 한미천 밀려주던가 아니면 뭐 사업 아이템이든 뭐 그 뭐지 교육이든 잘 받아서 사회에서 잘 살 수 있게 잘 기르는 거 그것도 지배라고. 지금 사회라는 건 계속 그 남성성 남자가 원래는 본능적으로 어느 정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남성성, 본능성, 지배성, 알파성, 군자로서의 능력을 계속 깎아 나가가지고 개병신을 만드는 데에 치중하고 있어요. 휘둘리지 말라고. 미디어도 말도 뉴스도 뭐 언론사도 정치인도 유튜버도 온라인 게시글도 페페좌조차도 휘둘리지 말라고요. 자기가 남자라는 걸 기억해. 내가 그거 왜 해줘야 되는데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저 사람 말이 맞아 납득이 가. 그러면 그 뭐지 일부 따라 할 수도 있죠. 자기 인생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모두들 자신의 분노나 감정에 취하지 말고 남성으로서의 장점, 이성을 잘 써가지고 이익을 보도록 합시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범바예요. 범바.